그지, 수연아. 123번. 최고 차이 계수에는 2차 함수 fx가 있다. fx 함수가 x제곱 더하기, 몰라. 이렇게 생겼고,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분모 fx고, 그치? 분모는 fx 더하기 x 마이너스 a고, 분자는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다. 근데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5분의 3입니다. 요거네, 그치? 정상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정상적으로 잘 봐봐. 모르는 사람 잘 보세요. 정상적으로 풀어보면 x가 a로 가잖아. 그럼 얘는 0가네. 얘 0가네. 그치? 그럼 뭐야? fa분의 fa야. 그래서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데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래. 얘가 아니야. 1이 아니라 5분의 3이다. 는 얘가 0 가고 0 가고 얘가 a로 가까이 할 때 어떤 수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지. 즉 다시 얘기해서 1이라는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fa가 얼마야? 0입니다. 0분의 0꼴 부정형이어야지 1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fx를 어떻게 나요? fx를 x-a 곱하기 x 플러스 k로 옵니다. 이거 모르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집어넣었더니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요거예요. 분모가 x-a 곱하기 x 플러스 k에다가 더하기 x-a 요거 분해 요거 x-a 곱하기 x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x-a다. 0분의 0꼴 다 소거하고 나머지 수치를 집어넣어 봤더니 수치 결과 a 플러스 k 더하기 1분의 a 플러스 k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얼마다? 5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그럼 마저 가볼까? 요거래.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찾을 건데 이거 잘 모르겠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fx가 0이 되게 하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지. 그치? 근데 내가 찾은 근은 a랑 마이너스 k고 요거에 대응되는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이거네? 근데 문제가 얘기한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 얘가 알파, 얘가 베타 합시다. 뭐 얘기하는 거지? a 플러스 k야. 요게 얼마인지 구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네. 네? 근데 여기 봐봐. a 플러스 k가 나와 있네? 그치? 요거 구하는 거야? 됐어? 양배 똑같이 요거 더하기 1만큼 5만큼 곱했더니 5배 덩어리 마이너스 1은 3 곱하기 덩어리 플러스 3이랑 다시 5지 같습니다. 이항했더니 2배의 덩어리가 얼마? 8이고 덩어리 얼마? a 플러스 k를 나타내는 요 값은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게 답은 얼마야? 4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두 3차 함수 fx, gx가 있는데 fx도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3차 함수고 이렇게 gx도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3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있다. 몰라. 그리고 g3이 0이다. 아, 야, 근을 줬네. 이렇게 줬고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n으로 가까이 가요. 그때 gx분의 fx가 뭐랑 같냐면 m-2 곱하기 m-3이랑 같은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문제 목적이 이건 거야. n값이 자연수가 다 됩니다가 아니라 1, 2, 3, 4라고 딱 4개만 가능하다라고 한 거는 직접 다 넣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넣어봐. 이렇게 넣어볼까? 넣어봅시다. 첫 번째 1 넣어. 몰라. 1 넣어. 리미트 x가 1로만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 몰라. 근데 넣었더니 이거 마일이고 이건 얼마예요? 마이니까 얼마? 2가 된다. 아,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냅둘 거고 다시 두 번째 갑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요. 2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는 얼마예요? 2 넣었더니 빵이야. 이렇게 3도 넣을 거야. n에다 3 넣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3 gx분의 fx도 3 빵 이렇게 되지 않을까? 4 넣어.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는 뭐랑 같냐면
4 넣었더니 2, 1 이어서 2랑 같습니다. 되게 분류를 했었는데 얘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값이고 얘는 0이 되는 값이다. 이렇게. 오케이?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 봅시다. 첫 번째, 선생님 요거 x가 2로 가잖아? 근데 이거 다항식이에요? 0으로 간대. 그럼 여기 있는 gx에 뭘 갖고 있냐면 x-2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x가 3으로 가잖아? 근데 결과 0이야. 근데 문제 잘 쳐다보니까 F3이 0이에요, G3이 0이에요 라고 해서 이미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식에서 x-3이라는 애를 인수로 갖고 있다 요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gx에 x-3이라는 인수 하나 갖고 있어? 몰라 이건데 얘가 결과적으로 0으로 가려면은 오케이, 일단 하나 약분시키고 하나 더 갖고 있어야지 얘는 0이 되지 않을까? 이거지? 그럼 됐네. fx는 이미 결정이 끝났어. fx는 뭐냐면은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2이면서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x-3이라는 애를 두 개 갖고 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x-2 곱하기 x-3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해서 fx는 일단 완성이 됐고요. gx는 알아? 몰라. 근데 gx는 내가 여기까지 구했거든. 얘 2 묶여서 x-3에다가 여기까지 구했잖아.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입니다. 넣고 이렇게 해요. 봐봐. 그러면은 부정형 0으로 간 형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그 이후에 여기 있는 a 값과 b 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건 어디서 갖다 써요? 여기서 갖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리미트 x가 1 가까이 갈 때 gx분의 얘 분모 얘 분자 x-3 하나씩 약분해서 쓸까? 2도 약분했을까? 귀찮은데? 그랬더니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분의 2x-3 하나씩 약분해 쓴 거야. 분자는 x-2 곱하기 x-3.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었더니 극한을 풀었더니 얼마가 됐는데 2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다시 밑에 거 합니다. 밑에 거 4로 할 때 똑같아. x가 4로 가까이 갈 때 약분되는 부분들 다 약분시켜 놓고 분모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분자 x-2 곱하기 x-3인데 요거 얼마야? 얘도 2야. 이렇게? 얘 두 개 다 정형이잖아, 정형. 부정형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수치를 대입합니다. 1 넣어. 그럼 얼마야? 선생님 1 더하기 a 더하기 b분의 1 넣었더니 마일, 1 넣었더니 마이. 그래서 얼마? 2가 2래요. 요거는 1 돼야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가 0이구나.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밑에 있는 쟤도 정형. x에다 4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요. b분의 요거 2, 요거 1 이어서 2지. 얘가 얼마 돼야 되는데? 2 돼야 되는데. 얘가 1 돼야겠는데? 그래서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5야. 두 개 연립해서 a, b 값 구하면 gx도 완성됐다. 이거다. 오케이? 시험에 이건 꼭 나와요. 저것도 꼭 나와? 이것도 꼭 나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근데 보너스로 125번도 나옵니다. 보너스? 미안하지만 너네가 괴로워야 성적이 오른다. 많이 괴로워라. 갑시다. 127번. 표정 좋아. 마음에 들어. 저 욕하는 표정 너무 좋아. 127번 갑니다. 자, 출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1이고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접었다, 뭐 이렇게 했다, x다. 요거에 대한 넓이를 sx라고 합니다. 그때 sx를 표현하세요. 요거네, 그렇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대충 1 몰라. 그리고 여기도 관심 없어 몰라. 이렇게 있는데, 그치? 얘 접었어. 어떻게 했냐면은 잘 그려야 하는데 이렇게 접었다. 그래서 몰라 이렇게 접었다. 이거지, 그렇지? 그랬더니 요 길이가 얼마냐면 x고 요 길이가 1이다.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는 x가 PQR에 대한 넓이니까 요 넓이가 SX라고 표현되는 거다. 요 넓이를 표현할 건데 여기는 당연히 접어 올린 거니까 수직이에요. 얘도 수직이고, 맞지? 뭐 요 넓이를 구해도 되고 요 넓이를 구해도 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이제 닮음 갖다가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끝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지. 얘를 막 이렇게 수액을 막 내려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또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일 일반적인 거. 이게? 얘가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수직인 구조를 갖고요. 그렇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얘도 시험 문제니까. 수직인 구조를 갖고요. 가볼게. 아, 선생님, 요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지? 여기가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야, 그러면은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동그라미고 수직이니까 여기도 뭐예요? X예요. 야, 닮았네. 이렇게. 또, 야, 다 닮았어. X야? 여기도 X야. 여기 동그라미야. 전부 다 닮음투성입니다. 닮음투성이어서 저 닮음 비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답하고 끝! 이렇게 될 텐데. 오케이? 그 다음 닮음 비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X 위에서 어? X 위에서 요거를 잡아갖고 이거 잡은 다음에 이렇게 X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A의 중간에 닮아서 그리고 피타고를 사용해서 X랑 A 관계 구한 다음에 다 계산하는 뭐 아니 너가 달려면 끝이 없어. 닮은 것 같다 이게 뿅뿅 해갖고 다 끝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닮았으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뭐 다 쓸 수 있지. 현명한 방법을 원합니다. 현명한 방법 원합니다. 네가 해 하지 말고 현명한 방법을 원합니다. 변수를 세워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민정이가 얘기한 대로 변수를 세워서 해도 상관이 전혀 없는데 조금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x1 저거 한 변 길이만 표현되면 돼. 가볼까? 출발. 갑니다. 그냥 내가 해볼게요. 뭐 이게 어떤 게 더 간단하다는 없어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닮은 비가 x 대 1 대 루트 요거 이렇게. 그렇지? 그럼 보세요. 얘는 수직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2분의 루트야. 이렇게만 쓰자. 맞지? 근데 1 대 x 대 루트의 비를 갖고 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다시 1 대 x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얼마예요? 2x분의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됐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높이 2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얘가 sx라고 해요. 이렇게. 됐나? 잘못했네. 그치? 왜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수연아. 미안해. 다시 갑니다. sx가 이게 아니지. 다시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2분의 루트 요거고, 그렇지? 요 비율이 짧은 거 대 빗변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 뭐만큼 곱한 게 x만큼 곱한 게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됩니다. 다시 x분의 얘만큼 곱한 게 짧은 거 대 긴 변의 길이 비가 x 대 루트니까 요 짧은 거 대 빈 변의 길이비가 x 대 루트여서 뭐가 된다고? 요거 2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표현된다. 이렇게지. 됐지? 다시 여긴 요 삼각형에서 짧은 거 대 긴 변이 x 대 1이니까 여기에다 x분의 1 곱한 게 요 길이가 돼서 요 길이는 2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됐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sx 집어넣고 x 곱한 다음에 0으로 보냈을 때 그 값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디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근데 이게 이거 선생님 저렇게 푸네? 이게 답이 아니야. 아까 이제 민정이가 얘기했던 게 요건 것 같은데, 요게 A야라고 놓고, 요게 1-A야라고 놓고, 뭐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X랑 A 사이 관계를 막 놓은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야. 뭐 누가 잘못됐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선생님 일반적인 내가 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요 도형은 접어서 올렸어는 이제 고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 이제 급수도 풀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닮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는 닮음을 소개해 준 거고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 다음 주에 나올 거잖아 시험이. 나왔을 때 요래 풀어도 맞고 요래 풀어도 맞고 다 맞으니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답만 잘 내라. 이상하게 풀면 선생님이 체크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당한 방법이면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방법만 제시해 준 거다. 오케이? 수현이는 어떻게 했어? 닮음? 그렇구나. 다시 28번. 이거는 한참 저기 있었지. 이게 어려운 포인트라고 해야 하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알점 잡기가 조금 어렵고, 봐봐, 선생님이 뭐 이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쭉 풀어볼게요. 128번 보면은 표현만 해줄게. 표현만 이렇게 y축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x제곱 이차함수가 있고 이 정도 p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시할게. 그 문제에서는 첫 번째가 여기 있는 OP랑 PQ랑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게 5점이지. 선생님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Q점 좌표 잡을 수 있거든. 근데 문제의 목적이 T가 T, P점을 T, T 제곱이라고 해서 요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에 대한 값의 넓이를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세발 내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요. Q점 좌표가 얼마냐면 2T, 0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RO랑 RP에 대한 길이가 똑같다. 그럼 선생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봐봐. 이등변 삼각형 이 정도가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 내려면은 얘가 수직 이등분선을 쭉 그리잖아? 그래서 만난 요 점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 이렇게지. 뭐가 필요하지? 이 R점이 필요하지. 지금 R점 어떻게 찍었지? 수직 이등분선 이용해서 찍었지. 요 직선 먼저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T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중점의 좌표가 2분의 T, 2분의 T 제곱입니다. 오케이? 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거든, 요 직선. 그래서 Y절편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Y절편 표현해야 되지만, 여기에 문제에서는 요 넓이만 있으면 되니까, 요 Y절편은 무조건 필요하겠다. 그걸 하자. Y는, 얘 기울기 T,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개미가 올라왔어? 이거 개미 필요한 사람. 죽이면 안 되지. 내려가 임마. 좀 이따 선물로 줄게. 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얘가 t니까 얘는 마이너스 t분의 1이고 요 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t에다가 플러스 2분의 t제곱이다. 그렇지? 그 y절편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얘 높이 잡으면 되겠지? 높이 곱하기 2분의 1하면 요 넓이 나오고 요 넓이는 밑변 2t 곱하기 높이 t제곱 곱하기 2분의 1하면 요 넓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집어넣고 연립 계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하면 된다. 또 다시 몇 번? 여기 y축 이렇게 있고
X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A점이 여기 있는데 A점은 1,0이고요. B점이 이 정도 있는데 B점은 0,입니다. 뭐 그림 보고 잘 따라가면 되겠지 뭐 그냥. 여기 있는 P점이 이 정도 있어요. P점 몰라. 근데 얘랑 Q점이 이 정도 있어요. 몰라. 그래 똑같다. 점 좌표만 잘 찍으면 되잖아. 복잡해 어쩔 수 없어. 노가다라 했잖아 노가다. 점만 잘 찍으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를 t라고 할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t, 0. 이 길이가 t입니다. 0,2 마이너스 t. 이게 되지 않을까? 됐어? 근데 문제에서 얘가 한없이 a 가까이 가고 여긴 얘가 한없이 b에 가까이 간다는 거는 t 값이 어디?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렇지? 이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리미트? t가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교점의 좌표가 어디로 가까이 가게?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지? 됐나? 갑시다. 교점 어떻게 해요? 여긴 요 직선과 여긴 요 직선의 교점을 막 표현하래. 이거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연립한다. 뭐 해줘? 이게 뭐야? 1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야. 유직선 방정식, 유직선 방정식 1 플러스 t분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t분의 y는 1이야. 이렇게? 그렇지? 위에 있는 식은 양변의 2배합니다. 끝까지 안 할 거예요. 2x 플러스 y는 1이야 라고 됐고 나 x좌표 먼저 구할 거거든. x좌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똑같이 2 마이너스 t만큼만 곱할 거야. 그랬더니 얘는 1 플러스 t분의 2 마이너스 tx에다가 플러스 y가 2 마이너스 t다. 뺍시다. 상수 빼는 게 좀 편하지? 빼자. 뺐더니 복잡해도 요거잖아. 1 플러스 t 2 마이너스 t 빼기 2x에다가 y 속어 위에 거 뺀겨 1 마이너스 t입니다. 나 x좌표만 표현하면 되거든. 복잡해 더러워 선생님 얘기했잖아. 노가다라니까 x좌표는 연립을 내가 굳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게. 연립은 니네가 하십시오. 1 마이너스 t다. 그래갖고 정리하면 x좌표가 뭐 t 분의 뭐 t 이렇게 나오겠지? 그 y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하면은 여기다 집어넣고 y좌표도 똑같이 뭐 t 분의 뭐 t 나오겠지? 집어넣고 그 값 계산한 다음에 값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P를 길이로 할 때는 그 리미트가 t가 0으로 갈 때로 표현해야 되고 좌표로 나타내면 x가 1로 가는 때 표현해요. 근데 요거를 좌표로 나타내잖아. 그럼 똑같은 길이를 측정해서 얘도 똑같이 좌표로 나타내야 돼서 훨씬 어려워요. 그럼 이게 좌표가 되면은 이것만 연립하는데 방정식 세우는 게 좀 쉬워 보이잖아? 절대 안 쉬워.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문제가 봐봐. 지금 자꾸 저 루트를 벗어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혜임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민정이가 뭐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데 이게 저 수학 문제는 이거거든. 그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있어. 이 의도한 바로 문제를 푸세요가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근데 자꾸 루트를 벗어나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올바른 해석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A로 A, 0이야 잡아도 전혀 상관없지만 훨씬 복잡해진다라는 걸 얘기한 거야. 상관없어. 그럼 A가 1로 가까이 갈 때 하면 돼요. 길이면 1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요. 그치. 이게 P가 A로 가까이 가니까 T가 0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 얘가 1,0으로 가까이 가겠지? T가 0으로 갈 때? T 0으로 가야지. 그치. A, 0 잡아 상관없어요. 아까 전에 도형 문제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올바른 루트를 설명해줘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상관이 전혀 없어요. 풀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니, 그건 진짜 근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거야. 일반적인 루트가 아닌데 그렇게 풀었다는 걸 고민 진짜 많이 한 거고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해도 돼요. 이렇게 13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R인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합니다. 직선 PQ와 X축이 만나는 점을 R이라 한다. R이 반지름이 0으로 계속 가까이 간 그때 점 R이 가까워지는 점의 X좌표를 구해볼까 이렇게. 오케이. 이것도 뭐 저 없네. 없어. 왜 이렇게 있어? 도영아, 이거 했지? 도영아? 했지, 이거? 이렇게 있어. 원이 중심이 3,0, R이 0으로 가까이 갔는데 뭐 관심 없고 일단 모양을 잘 잡아야 되니까 3,0, 반지름이 3 이렇게 해서 몰라 이렇게 알죠? 이거다. 그치? R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표현할 건데 여기는 원을 상태 일단 보면은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R제곱 얘는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렇게 그치? 하나 나왔다 0,R 이라고 나왔고 맞지? 여긴 요점도 찾아야겠네? 요점은 어떻게 찾지? 쌤이 전단원 시당 이거 1단원인가? 참고만 한번 봐봐 110번을 가보세요 110번으로 수행 아니야? 110번 가봐봐 여기서 우리 PQ 길이 구할 때 또는 여기 사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썼지? 연립했었지 왜? 이게 얘 두 개 연립하기 너무 쉽거든 두 개 빼면은 X에 대한 1차식이야 그냥 그치? 연립하기 너무 쉬워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는 요 점을 잡는데 무리가 전혀 없다 근데 봐봐 요거를 막 도형을 이용할 거야 막 도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너는 R이야 야 근데 요거는 3인데 요것도 3이네 뭐 그림 되게 이상하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여긴 요 점을 막 잡기가 쉬울까? 어려워 이거는 어렵지 않아 아무튼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나는 도형을 풀 건데 너네가 이런 문제를 보고 딱 보자마자 오케이 이건 도형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연립해서 요점 X좌표랑 Y좌표를 직접 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 두 개 연립하면은 어렵지 않아 요거 빼기 요거라고 하면은 뭐 좀 더럽고 지저분하게 나오겠지만 여기는 점이 나오고 그리고 두 점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쫙 구한 다음에 X좌표를 표현하면은 물론 지저분하겠지만 스몰 r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쫙 됩니다. 그치? 리미트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거에 대한 값을 구하면 돼요. 요게 첫 번째 해설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거 건너뛰고 이렇게 가볼까? 수연이는 도형으로 풀었잖아, 그지? 그래서 도형으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도형으로 봐봐. 여기는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몰라. 근데 길이가 3, 3이야. 이등변 삼각형. 여기를 얼마지? r이지? 요 큰 원의 반지름. 그래서 수세발 쫙 내려. 야, 그럼 이게 3이네. 응? 요게 근데 2분의 r이구나. 이거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 굳이 표현해 볼 거야. 나는 할 거거든. 할 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굳이 표현해 볼게요. 루트 9-4분의 r 제곱이야. 이렇게. 됐지? 갑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요 파랑이는 여기 있는 요 각을 x라는 각을 두고 직각삼각형에 대한 비가 얘 얘야 이렇게 한 거지, 그치? 돌아가서 여긴 요 점에서 밑에서 수직을 쫙 내리잖아? 똑같네! 여기 각이 x잖아. 닮은 비가 똑같이 있겠네. 맞지? 그럼 아까 전에 봐봐. 빗변이 3대, 그치? 짧은 변이 2분의 r 대, 그치? 긴 변이 요거였지. 맞지? 그럼 얘 똑같이 갑니다. 선생님, 빗변이 r이에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요 작은 거, 파랑이 대 노랑이는 3분의 r 배하면 다 노랑이로 바뀐다. 아니?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원래 아까 전에 짧은 길이었던 여기다 3분의 r배 하면 돼요. 그래서 6분의 r배고 이렇게 긴 비리 요거에다가 3분의 r배 하면 돼요. 이 높이가 얼마예요? 3분의 r 곱하기 루트 9 마이너스 4분의 r제곱. 여기다. 그치? 요겁니다. 근데 요거 막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겠는데? 그치? 졸려?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여기 날점 구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일반적인 해법으로 이거 연립해서 점좌표 구한 다음에 막 해갖고 X절편 구하세요 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도형의 닮음을 막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까지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맞지? 닮음으로 가도 됩니다. 닮음으로 했어? 아니면은 연립했어? 연립. 닮음, 연립. 연립. 닮음으로. 그래서 도형 한번 가볼까, 닮음으로? 도형이 닮은 거를 한번 찾아볼 건데, 닮은 도형이 어디니? 여기는 이 삼각형이 기준입니다. 삼각형이. 복잡해도 그냥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낫지. 이 삼각형과 닮은 도형을 찾아보세요. 조그만 거 어디? 요거? 이렇게? 왜? 그래서 이렇게. 도형해? 닮게 해, 방정식. 못 찾겠어. 찾을 수 있어, 찾았어. 근데 표현을 못 하겠어. 여긴 이렇게 쪼개면은, 요 삼각형이 닮았잖아. 여기 자신이 없다. 이것도 이렇게 복잡했는데 자신이 없다. 그냥 저 방정식을 하십시오, 방정식. 알겠지? 여기는 요점 나왔잖아. 얘 컴마 얘야. 이렇게. 점 작신에 구한 다음에 하면 돼요. 오케이? 파이팅 하십시오. 연립은 나 안 해. 다시 마지막. 131번. 오른쪽 그림까지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 AOB가 있다. 두 선분 OA와 OB 연장선이 각각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잡아서 이렇게 있다. 다 이해되고 있지? 삼각형의 넓이를 fx라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네. 갑니다. 출발. 중심각이 60도예요. 야, 이거, 오케이. 니는 잘 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있고, 뚜껑 먼저. 뚜껑 있고, 얘가 A 프라임, B 프라임.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알아서 잘 준비하고 오십시오. 여기 A, 여기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 여기 A, B. 1, 여기 1, 중심각 60도 관심 없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쭉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야지? 한번 구해볼까? 문제에서 저 삼각형의 넓이를 fx라고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접점 있잖아? 연장선이고 쭉 긋습니다. 얘도 수직이고요. 얘도 수직입니다. 이거네, 그치?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요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 한각이 30도가 될 거고. 오케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6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1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네. 6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얼마예요? 몰라요. 6. 요렇게 잡아서 표현했더니 이렇게 안 잡아도 되긴 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1 플러스 x잖아. 1 플러스 x. 이렇게. 6. 얘는 1대 2대 루트 3의 길이를 갖는구나. 그러니까 6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요.
1대 2대 루트 3, 2분의 루트 3배 한 거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치? 그리고 요거에 대한 요 높이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은 전체 길이에서 1만큼 제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x 플러스 1에서 1만큼 제외하면 얘에 대한 높이다. 현서야, 네가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다. 다시 얘 밑변 길이 어떻게 잡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랑 아까 보여줬잖아. 요 길이 뭔지 몰라요. 관심 없고 나 요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얘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1인 정삼각형이다. 그래서 요 길이는 1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가질 거여서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럼 밑변 길이는 얼마야? 루트 3분의 2가 되고 높이는 얘가 된다. 곱하기 2분의 1 넓이 표현하고 극한값 씌우면 답입니다. 오케이? 혹시 또 이거 하면서 뭐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수연아,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 함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왜? 이거는 뭘 하든 간에 함수값이 다 있고 극한값이 다 있어. 그렇지?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다는 거는 리미트를 붙였을 때 결과랑 함수값이 무조건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반면에 y는 x-1분의 1이라는 거는 불연속이야. 그렇지? 만약에 얘도 역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 있다고 하면 얘도 연속인데 얘는 함수값이 없는 게 있잖아. 그치, 1일 때. x에다 1 집어넣으면 값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203번은 뭐냐면은 gx분의 fx인데 얘가 실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 이거 뭐 있나? 없지? 없어. 아무 의미 없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끝. 이렇게 분모가 0 되는 값이 있으면은 얘는 불연속이 될 거야. 위에 있는 것처럼. 다시 fx분의 gx. 얘도 실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하면은 얘도 볼 거 없네. 분모가 0 되는 값이 없다는 거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fx도 gx도 0 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203번입니다. 211번으로 갈게요. 211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거 시험 문제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2가 a-2고 f3이 a 플러스 4입니다. fx가 0이 되게 하는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오직 하나 중근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의 관통하는 실근을 가질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면 쌤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3이라는 걸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면은 하나의 중근이 아닌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야. 이렇게. 하품을 그렇게 하네?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 요 함수에 f-2는 a-1이래요. 고 f3은 a 플러스 4래. 그럼 누가 봐도 상대적으로 여기는 요 값이 더 크지 않을까? 근데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은 작은 값은 음수고, 큰 값은 양수면은 요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겠다. 이렇게? A가 네. 정수라고 하면 바뀔 수 있나요? 어떻게? 그 A 값에다가 잘 생각해봐. A 값에 2만큼 뺀 거고 4만큼 더했으니까 그치? 얘가 무조건 크겠지? 얘가 더 큰 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두 개에 대한 공통 범위가 답이에요.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야, 이거 다시 그 다음 몇 번이야? 12번. 교점을 가지면 보이세요. 선생님 여기다 해줄게요. 212번. 212번 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 못 그리잖아? 이렇게 해서 몰라. 3차인데 아무튼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있어. 하나씩 써. 함수 이렇게. 그게 0하고 1 사이에서 교점을 가짐을 보이세요? 라고 했으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큰 함수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작은 함수가 돼야겠네. 대소관계가 뒤집혀야 됩니다.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지. 마이너스 x 4승 플러스 이게 서술형에 만약에 수행평가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요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얘가 x 3승 더하기 2x 더하기 4야. 등호 성립하는 x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치? 오변 이항해요. 응? 뭐라고? x 제곱이요? 이항해요. 그래서 이거 x 4승에다가 마이너스 5x 3승에다가 마이너스 5x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플러스 5가 0이 되는 x 값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된다. 는 0을 집었을 때 y 값과 결과가 1을 집었을 때 결과랑 부호가 다르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이게 만약에 니네가 서술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증명? 이제 아까 저 민정이 물어본 거지? 이거 이렇게 풀고 이게 수행평가를 봐서 사이값 정리를 명확하게 활용해야 돼. 이건 사이값 정리가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미적툴 민정이는 안 하겠지만 미적툴 하는 친구들은 초월함수에서 대소관계 구분하고 교점 찾을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사이값 정리여서 사이값 정리라는 건 하나의 함수를 기준으로 값의 부호가 바뀌어서 교점을 갖는다를 얘기하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의 함수를 기준으로 0하고 1 사이에 등호 만족한 x값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 여기다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누구냐면 5야 5. 근데 x에다 1을 집어넣잖아? 나오는 y값이 찍찍해서 8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네? 그럼 0하고 1 사이에 0이 되는 값이 있어. 그래서 얘는 성립하는구나를 얘기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오케이? 다시 이해됐어? 민정이? 다시 213번 여기다 밑에 할게요. 1하고 2 사이에 하나의 실근을 가지를 보이세요는 요 그래프를 완벽하게 쫙 그려갖고 이거는 무리함수에다만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게 아니지 그치? 그치? 뭘 하라는 거야? x에다 1하고 2 사이 구간 1하고 2 사이에서 실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그래프로 완벽하게 그려봐가 아니라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와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얘에 대한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 아니야. 알겠지? 이것만 놓고 얘기하면 됩니다. 됐지? 됐지? 213번 했고 213번이 없었네? 뭐 하는 거지? 215번 215번 너네 맞히라고 선생님이 다시 알려줄게. 216번은 시험 문제야. 알았지? 215번이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시험 문제 중에.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맞춰.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은 맞히라고. 어차피 저 시험을 볼 때 내가 알고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치? 주기함수 나옵니다. 사이값 정리가 주기함수 나옵니다. 뭐 다 알려줬으니까 자 맞춰라. 갑니다. 215번. 이거는 뭐냐면은 우함수의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고 비슷하게 나온 거지. 1하고 2를 집었을 때 대소관계가 바뀌어요.지. 215번. Y축 있고요. X축 이렇게 있어. 대강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다. 있는데 문제에서 1, 2 집었을 때 대소관계 바뀐대. 오케이? 그 수연아. 1 넣었을 때 양수할까 음수할까? 양수. 오. 그럼 얘는 음수네? 이렇게? 오케이. 그 3, 4도, 부호가 바뀌네? 3, 4 있는데, 3 양수할까, 음수할까? 이 중요해, 이제. 응? 뭐 할래? 음수해야 돼, 음수. 왜, 이 양수하면 왜 안 되냐면은, 내가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근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얘가 양수라고 하면은 근이 임의로 발생됐다 하는 거니까
얘는 안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할 수 있어. 적어도 몇 개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설정할 때 근이 없도록 만들 수 있으면 다 근이 없도록 만드는 거야. 알겠지?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가 있겠지만, 그치? 적어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없게 발생합니다. 얘 음수? 얘는 양수겠지?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가 우함수예요. y축 대칭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음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음수고, 마이너스 4일 때는 양수래요. 이 그래프를 쫙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연결할 때는 무조건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의 근의 개수가 나와요. 이렇게. 뭐 더 있겠지 몰라. 관심 없어.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부호가 무조건 바뀐 다음에 하나, 바뀐 다음에 하나, 바뀐 다음에 하나, 바뀐 다음에 하나. 근데 여기서 뭐 발생할 수 있지만 잘 몰라. 있지만 잘 몰라. 몰라? 그래서 정확하게 바뀌는 거는 총 몇 개가, 4개가 바뀌니까 부호가. 그는 적어도 4개는 있다. 다른 거는 내가 알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다시 마지막 217번. 오, 좋아. 얘도 비슷한 관점. 217번. 아까 전에 선생님 요거 뭐라고 했었지? 두 함수를 놓고 값의 대소관계를 구분한다? 안 한다. 그거는 미적2에서 이과 친구들이 열심히 할 거다. 초월함수는 교점 구할 때 연립이 불가능해서 교점의 위치를 구할 때 대소관계로 구분합니다. 그거는 초월함수. 얘는 안 그래요. 얘도 안 그래요. 이렇게 봐봐. 얘 지우고 할까 이건? 여기다 할까 이렇게? 안 지우려고. 정리는 알아서 잘하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217번 갑니다. 여긴 요 함수는 요거야 요거. 217번. fx와 y는 x 제곱에 교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교점이 꼭 있는 거. fx는 비밀인데 교점이 꼭 있는 거. 다시 얘기해서 fx가 x제곱을 만족하는 x값이 꼭 있는 데가 중요한 거야. 는 fx 마이너스 x제곱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늡니다. 나 fx 잘 모르거든. 근데 fx 1,2 지났는데 0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얘가 x가 1 넣었다. 그럼 얘는 2, 얘는 1. 이어서 얼마? 1,1이구나. 양수 2 넣습니다. 2 넣었더니 얘 3 빼기 4니까 2일 때는 음수 이렇게? 그럼 얘 0 되게 하는 x값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는 거라고. 3도 넣고 4도 넣고 그 위에는 못 넣어. 3, 4까지 넣어서 부호가 바뀌는 게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는 거다. 선생님이 여기 얘기하는 건 217번이랑 아까 212번 똑같아. 얘는 두 함수를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안 한다고. 얘가 컸다, 작아졌다, 바뀌었으니까 교점 있어요. 이거 안 한다고. 다 이렇게 바꿔놓고 하나의 함수로 이야기합니다. 얘도 하나의 함수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 기억에는 시험에 나왔어. 내 기억이 잘못된 걸 수 있어. 근데 나왔어. 야, 이게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니네가 손으로 풀어서 맞춰본 거랑 몰라요 해갖고 남한테 설명 들은 거랑은 좀 달라서 맞추라고. 맞지? 좀 이따 니네가 풀어서 맞추면 돼요. 얘랑 당연히 여기 있는 뭐 요거 나왔어 저거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 중에 똑같은 문제 한 문제도 없어. 근데 유형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점을 풀면 됩니다 라는 걸 소개한 거니까 꼭 맞추십시오. 그래서 일단 뭐 저 질문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 1번 평균 변화율. 부터 출발한다. 평균 변화율. 얘가 나타내는 의미적인 것도 얘기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막 얘기할 건데 봐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함수가 하나가 있다. 뭐 대강 이렇게 생겼어. y는 fx 라고 해서 여기에 임의의 점이 있어서 이 점을 a, fa 여기는 임의의 점을 놓고 얘를 b, fb 이렇게 한번 써볼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기한다.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화율, 이거 비율. 그치? 그래서 a부터 b까지, x값이 a부터 b일 때까지
이 함수의 x값과 y값의 변화량의 비율을 물어본 게 평균 변화율이야, 이렇게. 그치? 뭐 쉽게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x 변화량, y 변화량의 비율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요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얘는 우리 옛날에 직선할 때, 임의의 두 점을 잡아놓고, 그치?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지? 다시 갑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 말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면은 x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를 b-a, y의 변화량이라는 걸 fb-fa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여긴 얘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고, 변형을 조금 시켜볼게요. 일반적으로 y에 대한 변화량을 이렇게 잘 측정을 안 한다. 안 하고 x에 대한 변화량은 얘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점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만 x에 대한 변화량을 100번 반영해서 a 플러스 델타 x에다가 컴마 fa 플러스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러면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은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네.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야 라고도 표기가 가능하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 소거되고 델타 x분의 얘도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직접 쓸 건 아니고 왜 직접 안 써요 하면은 문제에서 이제 제시하는 바가 이렇게 제시할 거거든.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B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은 사용을 잘 안 하겠지? 근데 우리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수학적인 표현이지, 표현 방법.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오케이? 요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다. 어렵지 않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막 씌워.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됩니다.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되는데, 변화율.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아직은 도함수 들어가기 이전까지만 설명할 거니까 여기까지 진도 딱 나가면 딱 끝이야. 수업 오늘 끝. 여기 y는 fx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여기가 조금 많다. 봐봐, 여기 있는 이 점이 a, fa라고 똑같이 해볼게. 여기 있는 이 점을 똑같이 b, fb라고 똑같이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치?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b-a분의 fb-fa라고 이렇게 써놓고, 얘가 리미트 b가 a로 하나 없이 가까이 갈 때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보세요. 여긴 얘가 계속 달라붙는데 이렇게 쫙 달라붙는다. 쫙 달라붙을 때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한없이 가까이 달라붙을 때 이렇게. 되게 유치한 거지만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막 100억만 배 확대했다 그랬더니 점이 이렇게 보이겠지? 이렇게 딱 점이 보입니다. 요게 딱 A일 때의 점일 거고, 그 다음 점을 표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A 플러스야. 얘보다 조금 큰 X값,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한없이 계속 달라붙을 때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요거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지 않지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근사치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해석하냐면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같은 말로 미분계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얘가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 표현을 되게 여러 가지 해볼게요. 보니까 얘는 B가 필요가 없네요. A로 계속 달라붙을 때 A를 기준으로 얘가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한 거잖아? B가 필요가 없네. 그래서 여긴 얘가 A로 한없이 달라붙을 때에 대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니까 얘가 얘기하는 게 F'A라고 합니다. 얘가 A에서의 미분계수 표현 방법은 이렇게 많이 하겠지? 근데 우리가
B라는 평균 변화율에서 넘어오기 위해서 B라는 점을 잡아놓고 이렇게 막 보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아니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거가 이렇게 설명돼요.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라고 하면은 요 그래프 위에 x, fx가 또 a, fa가 있는데 그 점이 달라붙을 때 두 점지나 직선의 기울기여서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요까지 하면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좀 변형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했던 거 초록이 선생님 아까 전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델타 x였고 얘가 델타 y였어요. 이렇게 해지겠지. 그래서 여기 얘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델타 x 분의 델타 y잖아. 이렇게 그 리미트 델타 x를 막 0으로 보낼 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순간 변화율이기도 하고 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dx분의 dy 실제로 읽는 건 dy dx라고 읽는데 dx분의 dy 우리 고등이잖아. dx분의 dy라고 읽습니다. 얘가 그럼 봐봐 극한값인데 요 d라는 거는 되게 좁은 구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되게 좁은 구간의 변화량 한없이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다. D가 붙어 있으면 좁은 구간, 세모가 붙어 있으면 넓은 구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D랑 똑같은 거. 뭐가? 변화하는 양이 똑같은 거. 뭐라고? D가 변하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변하는 것도 똑같이 변하는 해석! 선생님이 국어를 잘 못해서 그래, 해석. 괜찮아, 다시 물어봐봐. 이게 의미적인 변화량이야. 이게 얼마야, 2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좁은 범위에서 x값의 변화량을 얘기한다고. 정해진 거야? 아니라니까? 이거 뭐였는데? 극한에 대한 값을 표현한 거잖아. 계속 달라붙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때에 대한 x의 변화량이야. 알겠지? 딱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정해진 거야? 아니야. 얘도 안 정해졌는데 왜 정하려고 그래?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그렇지? 정해진 건 절대 아닙니다. 됐어? 요거야. 그럼 다시 갑시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얘 똑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 얘는 얘는 일반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나타낼 때 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을 얘기할 거야. 요거는 얘가 사용을 더 많이 하겠지. 왜 그러냐면 아까는 b가 필요했거든. a, b 둘 다 필요했거든. 평균 변화율, 그치? 근데 얘는 b가 필요해? 안 필요해. a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요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 변화량 요 점에서 요 점에 x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x 그리고 y 변화량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x 값의 차분의 y 값의 차의 극한값을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 근데 이거 막 되게 거창하네. 불편해. 그래서 이거를 봐봐. 델타 x라고 하는 거를 h라는 문자로 바꿔놓고 우리 편하게 쓰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봐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h분의 얘는 뭐라고? 델타 x를 내 편리상 바꾼 거. 라고 니네는 이해하는 게 좋아요. fa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fa입니다. 이렇게다. 그럼 얘가 f 프라임 a구나. 이렇게? 그 봐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해보면은,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한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인데, 걔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얘랑 같은 의미를 띠고 있고, 다시,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인데 한 지점만 필요하기 때문에 B라는 문자를 갖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이고 더 많이 쓰는 거는 얘를 더 많이 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듣다가 어려운 거 물어봐 괜찮아.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줄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 아직. 많은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줄게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봐봐. 예시. F'A라고 하면은, 지금 요것만 보는 거야. 첫 번째 예시. 예시 1번.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가 F'A다. 왜? 델타 X가 H거든. 이렇게 한 거지, 그치? 다시 또 써볼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막 갈 때, EH분의 F, A 플러스 EH 마이너스 F. 얘는 뭘까요? 라고 하면은, 얘도 F'A야. 얘 내 맘이거든? 여기 있는 델타 X라는 문자 대신에, EH를 쓴 거야, 그냥. 얘가 델타 X야. 델타 X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F'A입니다. 똑같다. 됐어? 그럼 다시 갑니다. 더 연습. 리미트 H가 0 갈 때 3H분의 F, A 플러스 EH 마이너스 FA다. 그럼 얘는 뭘까요? 라고 하면은 얘는 선생님 여기 있는 얘는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못 바꿔요. 그치? 그래서 얘를 델타 X야 라고 생각하고 3 끄집어내. 필요 없어. 얘 EH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정의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뭐예요? 요게 F'A네? 그래서 이 결과는 얼마? 3분의 2 곱하기 F'A다 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지 봤지? 그럼 요거 갖다 일반화 시키고 넘어갑시다. 일반화. 리미트 H가 0 갈 때 MH분의 F A 플러스 NH 마이너스 FA다. 얘는 뭘까? 라고 하면은 과정을 밑에 쓸게요. 과정을. 선생님 요거 리미트 H가 0 갈 때 분자 먼저 얘를 못 바꾸니까 F A 플러스 NH에다가 마이너스 FA인데 원래 분모에 MH가 있었지만 그렇지? NH가 필요하니까 여기는 분모 M 값을 어떻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놓고 여기 N을 곱하고 분자에 N을 곱하고 정의해봤더니 얘가 F'A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M분의 N배 F'A다.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어디 있는 수치랑 똑같냐면 얘의 수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일반화가 됐다. 다음부터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됐지? 다시 계속 갑니다. 얘 첫 번째 거야, 또. 리미트 H가 0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야. 요거는 뭘까? 나 이거 모르거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요거가 최선이야. 얘 만들어주기 이렇게 한다고 그지? 쟤 만들어주기 이렇게 할 거고 만들러 갑시다. 선생님 쟤 만들려면 앞에 마이너스 FA가 있어야 된대요. 맘대로 빼면 안 되니까 뒤에는 FA를 더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정리. 리미트 H가 0 갈 때 분모가 앞에 있는 거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고 이렇게 뒤에는 마이너스 묶을 거야? 묶어. 그러면 분자가 F A 마이너스 H에다가 마이너스 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FA지. 그 분모는 H야. 이렇게. 오케이, 됐다. H가 0 가잖아? 얘는 알아. 뭐야? F'A거든. 뒤에는 몰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델타 X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H가 델타 X다. 여기도 마이너스 H가 분모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끄집어 내려. 얘가 F'A구나. 그래서 얘는 플러스 F'A야. 이렇게. 됐지? 근데 결과적으로 두 개의 합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2배 F'A입니다. 이렇게 좀 더 지나고 나면 선생님이 저것도 그냥 연산 계속 뽑아내는 것도 얘기해 줄 텐데 일단 이렇게만 잘 보면 돼요. 됐지? 그럼 다시 두 번째 예시 갑니다. 두 번째 예시는 얘야. 얘. 가볼게. 두 번째 예시 출발. 봐봐. F'A라고 하면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라고 하면은, 아, 이거 알아. 그치? 알아. 이건 저렇게 하면 돼. f'a라고 정의 되어 있는 거야. 그치? 바꿔 다시 써볼게요. 아,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하면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fx-fa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정의 만들기거든. 정의 만들기. 분모 인수분해 돼요. 분모가 x 빼기 a 곱하기 x 플러스 a니까 분모 정의돼요. 바꿔. 정의되는 걸로.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분모 x-a분의 분자 fx-fa 먼저 써놓고 이 정의. 저기 있는 x 플러스 a분의 1은 뒤에다 끄집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a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a분의 1이라는 정형이지, 그치? 그래서 결과는 f'a 곱하기 이 a분의 1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더 갑니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얘 잘 보면은 요거야.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기하적으로 막 표현했지만 정확한 요거예요. 선생님 요거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가지고 순간 변화율을 맞는 거야. 그치? 요거 잘 봐봐. 그 파랑이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a,fa와 x, fx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했는데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대. 막 가까이 가! 할 때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순간 변화가 된 거지. 의미를 잘 생각하면 다시 가. 그 다음 예시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가요. fx제곱 마이너스 fa제곱 에다가 이거 x 마이너스 a다. 이건 뭘까? 해석이 어렵잖아? 그냥 분모 문제에 똑같이 x제곱 x 플러스 a만큼 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의역의 모양은 절대 못 바꾸거든? 못 바꿔. 그래서 어떻게 해? 분모 문제 똑같이 x 플러스 a만큼 곱해. x가 a로만 가까이 가요. 그럼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됐고 얘는 fx제곱 마이너스 fa제곱이 됐고 곱하기 뭐예요? x 플러스 a라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미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의미부여를. 어렵게 볼 게 없다. 여기는 얘 평균 변화율이잖아. 이게 뭐냐면은 a제곱, fa제곱이라는 어떤 점이 있고요. 이렇게. 또 어떤 점이 있어? x제곱, x제곱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뭐 했대? x를 a로 막 보냈대. 그럼 얘가 여기 한없이 막 달라붙을 때 순간 변화율이니까 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다. 순간 변화율.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렇게 의미하는 게 f' a 제곱입니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여긴 얘는 뭐야? 정형 2a 요게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는 거 뒤에 계속 나오거든. 요거면은 더 건들 게 없어. 는 물론 좀 거짓말이지, 그치? 하나 더 있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딱 더하면 더 건들 건 없어요.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나? 없지? 쉽지? 쉬워. 마지막 하나는 문제 가서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그리고 물론 이게 끝이 아니라 할 얘기가 아주 이만큼 있어. 너무 많아. 니네 정리는 네가 잘 할 거니까, 그지? 니네가 민정아, 네가 선생님보다 수학을 더 잘하잖아. 할 수 있어. 네가 더 잘해. 의미부여만 잘하면 돼. 의미부여. 선생님이 다른 유형을 보여줄게요. 지금 했던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니네 알아서 해. 뭐 알아서 하면 되잖아. 똑같이 생긴 게 많이 없네. 알아서 해, 내가. 좀 몇 개 선생님 보여줄 테니까, 일단 첫 번째는 보여줄 거는 지금 선생님 설명한 일반적인 것들과 조금 다른 모양. 하나 더 있어! 했던 게 여기 있는 285번에 있습니다. 285번을 갑시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원래, 이게 하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표현해야 값을 만들 수 있어야 정의로 얘를 이렇게 표현해야지 f'a구나가 된다 이거야. 알겠지?
갈게요. 285번. 갑니다. FE가 2고, FE가 2고, F'2가 얼마야? 5야, 5. 이렇게. 이겼지?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x가 2로만 가까이 갈 때, x가 2로만 가까이 갈 때, 분모는 잘 정직하게 x-1이 나와있고, 분자는 2 곱하기 fx에다가, 마이너스 x 곱하기 f야. 엉망진창이다. 그렇지? 얘를, 저 값을 표현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만들러 갈 거야.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듭니다. 그렇지? 선생님, 여기 fx가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fe가 빼져 있어야지 값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fe를 여기다가 연산할 거고, 2로 묶었을 때 fx 빼기 fe잖아. 그치? 맘대로 빼면 안 돼요. 뒤에 더 할 거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정의 만들면 끝이야. 가볼까? 봐봐, 요거는, 리미트, x가 2로만 가까이 가. 그때 분모가 x-2. 얘 먼저, 얘 먼저. 2로 묶어. 그거 뭐야? fx-f예요. 미분 계수의 정의네.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덩어리는, 야, 이거 마이너스 f2로 묶이지 않아? 얘도 f2, 부호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f2로만 묶어봤더니, x-2분의 분자도 x-2다. 이렇게 된 거다. 이거 뭐야? 앞에 있는 거는 요만큼이 F'이고, 그렇지? 뒤에 있는 거는 부정형, 0분의 0꼴 부정이니까 속어에서 정형으로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앞에 있는 결과는 2배 F'E가 뒤에 있는 건 얘 1 됐으니까 마이너스 F이라고 해서 얘가 연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요행을 바라면서 하지만 옛날에 니네가 기억이 안 날 텐데, 뭐 로피탈, 뭐 도함수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선생님이 도함수로 안 나가는 거야? 이거 미쳤다고 나 도함수 알아? 도함수 쓸 거야? 막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미쳤지. 로피탈 쓰면 더 빨리 나오는데. 그치?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단원에 맞춰서 개념, 기본적인 정의, 표현 이런 거 다 연습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 합시다. 도함수 안다고 도함수 쓰지 마십시오. 다시 또 갑니다.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설명해주고 다시 갈게요. 자, 앞으로 가요. 평균 변화율 갑니다. 270번으로 갈게요. 270번. fx 함수가 x3승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다. 그치? 아까 전에 선생님 평균 변화율 요따구로 나와요. 이렇게 했었지. x값이 1부터 a까지 변할 때, x값이 1부터 a까지 쫙 변할 때, 평균 변화율, 평균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한 거지. 이거는 그냥 표현하기야. 끝! 어디 갔냐? 저기. 표현, 끝! 이거야, 표현. 파랑이. 선생님, 이거네. a-1분의 fa-f1. 얘가 평균 변화율이야.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냥 집어넣어. 그리고 a-1분의 fa는 누구냐면 a3승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뺄 거야. f1 넣었더니 빵. 이렇게. 그렇지? 이거 연산 쫙 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되도록 쉽게 되도록 a값 구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당연히 인수분해 이쁘게 잘 되고 약분한 다음에 a값 2차식에서 a값 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내한테 맡길게요. 다시 넘어갑시다. 뭐 기하학적 의미 아까 전에 뭐라 했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점대한 직선의 기울기. 기하학적 의미 그림으로 봤을 때 의미.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했어? 접선의 기울기 그림으로 봤을 때 의미. 이거지, 그치? 여기는 유형 2번은 그림으로 봤을 때 의미가 뭐게? 이렇게 물어본 거지. 봐봐. 0부터 2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 구하서 274번입니다. 얘는 이차함수고 274번 이것만 보고 넘어갈 거야 그냥. 이렇게 y축 있고요. 이렇게 x축 있어서 이차함수, 대칭성을 띤 이차함수 이렇게 있다 말이죠. 그렇지? 얘가 얼마냐면 2고 굳이 선생님 표현해볼게. 이게 뭐냐면은 x좌표가 4입니다. 4 이렇게. 근데 2,0과 4,f 사이에 대해서 a, b의 기울기가 입니다. 이렇게 두점대한 직선의 기울기를 그었더니 기울기가 2야.
이렇게 생겼지? 이게 fx.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 줬잖아. 이차함수라고. x가 0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뭐게 평균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요점과 요점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뭔지 찾아보래. 대칭성. 요 기울기가 2잖아.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요? 요 기울기가 2잖아. 그러면은 뭐 자세하게 더 얘기하자면 뭐 복잡해 보이면 x값이 이만큼 커졌을 때 y값이 얼마큼 커지냐면 4만큼 커지는데 대칭성이어서 요 길이도 4네? 근데 얘는 길이가 2지만 변화량 분의 변화량이라 했을 때 x값이 마이너스 이만큼 변하고 이만큼 변하니까 기울기에 대한 부호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파이팅. 봐봐. 이거 하지 마, 니네. 저 277번 할 건데, 선생님, 이거 미분계수, f'x가 2x-2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할 것 같으면 오늘 도함수 나갈 거야. 그래갖고, 2c-2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뒤에 도함 설명 다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얘기해주게 좀 더 있어. 시키는 대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 가면서 하십시오. 봐봐, 선생님 이거 다시 해볼게요. 277번. 함수 fx 함수가 있습니다. fx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야.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1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1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이렇게 쓰면 되겠다.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C에서의 미분계수는 표현하는 방법이 F'C구나. 이거 되겠지? 같다. 이거는 뭐 잘 계산하십시오. 알았어. F'C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거야, 연습. 얘는 리미트 H가 0 갈 때 이렇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라고 놓고 0분의 0꼴 부적용 계산합니다. 알겠지? 이게 막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랬었지라는 정의를 까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시킨 거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해요? 리미트 H가 0 갈 때 분모는 H로 잘 깔려 있잖아. 분자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집어넣자 라고 했더니 C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C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C 집어넣었더니 C제곱에다가 플러스 2C야. 분배 쭉 하잖아? 그럼 C제곱 빼기 C제곱 없어졌어? 그 앞에는 누가 있냐면 2CH가 있고요. 플러스 H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C 플러스 2C 소거됐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2H가 있네. 그치? 얘는 변수가 H입니다. 그래서 H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했던 H제곱에다가 플러스 2C 마이너스 2H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잘 알잖아. 0 갈 때는 가장 낮은 차수의 개수비야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2C 마이너스 2가 된다. 뭐 미분해서 C는 거랑 똑같이 결과. 하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몇 문제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긴 얘가 누구랑 여기 있는 얘랑 같도록 하는 C값 구하면 답이다. C는 2겠지. 그치, 시연아? 기억나?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을 갖게 되는 C값? 안 나. 나중에 다시 합시다. 진도를 더 나가야 돼요. 유형 6번은 숙제로 안 합니다. 왜? 헐. 이 망할 센. 유형 7번. 니네 알았어 해. 유형 8번으로 할게요. 유형 8번. 설명할 게 좀 있다. 유형 7번 또 안 했다고. 니윤이가 숙제를 또 안 해올 거란 말이지? 니윤아? 그치? 네.
아니, 유형 7 알아서 해와. 이거 뭐, 선생님이 얘기할 게 많이 없어. 유형 8. 숙제는 유형 8번까지. 유형 6번 빼고 유형 8번까지. 몇 개 없잖아. 유형 8번까지고 선생님이 요 연속성만 얘기를 하고 수업 끝? 연속성 얘기만 합시다.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거는 반드시 지금 오늘 해야 돼. 오늘 해야 돼. 합니다. 미분 가능성. 봐봐. 미분계수 아까 전에 F'A라고 하는 미분계수 있잖아. 미분계수. F'A가 여기서 모든 게 이제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될 건데 F'A가 아까 전에 어떻게 구했었지? 리미트 H가 A 0으로 갈 때 미쳤어? 0분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예요. 요거를 다 구하면 걔가 F'A다. 근데 저게 항상 있나? 요거 어쨌든 봐봐. 여기 F'A만 딱 떼고 볼까? 그 얘는 뭐냐면은 극한이야, 극한. 극한 값이 있어야지 F'A다! 라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극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갑니다. 그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와 요거 말고 다시 리미트가 H가 0 마이너스로 갑니다. 해서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값이 둘 다 있어야 되고, 그치? 두 개 값이 동일해야지 너가 얼마야 할 수 있고 그게 얘구나 라고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다 살을 붙여볼게. A 플러스 H 에다가 마이너스 A야. A만큼 더하고 빼서 얘기한 거지.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A, FA와 A 플러스 H, FA 플러스 H가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한없이 A에 달라붙는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X좌표는 A고 여기 있는 X좌표는 A보다 조금 크겠네. 여서 얘는 선생님 여기 있는 A를 기준으로 X좌표가 얘보다 큰 데에서 A로 막 다가왔을 때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예요. 아까 되게 유치하지만 뭐 100억만 배 확대했다 라고 놓고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분홍이는 얘가 A예요. 분홍이는 이렇게 막 다가왔을 때 여기야 A 플러스, 다가왔을 때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 얘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쨌든 미분계수는 맞는데 값의 크기가 큰 데에서 막 다가왔을 때 미분계수니까 얘 이름을 미분계수야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됐지? 그럼 다시 파랑이는 뭐야? 파랑이 똑같이 의미고요.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그럼 A, FA가 기준이 돼서 A 플러스 H분의 FA 플러스 H인데 여기는 X좌표인 A 플러스 H는 H가 0 마이너스니까 A보다 작아요. 그렇지? 얘는 A보다 작은 데서 A로 막 다가갈 때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 한마디로 얘가 A 마이너스겠지?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작은 쪽에서 막 다가갈 때에 대한 미분계수라고 해서 얘가 뭐냐면 좌미분계수입니다. 됐어? 그거 보세요. 요거에 대한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렇지? 같아야 돼. 같은 경우에 얘가 미분계수가 요거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값이 있고 그 값이 같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얘를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그럼 다시 갈게. 그럼 우미분계수를 표현하는 게 요거 말고 또 있지 않을까요? 우미분계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홍으로 계속 갑니다.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막 가요. 그때 마이너스 H분의 F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라고 하면은 얘도 우미분계수다. 그치? 얘가 0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0.0 1인데 얘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A보다 크겠지? 우미분계수입니다. 표현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다 얘기하는 거야.
이 좌미분계수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 갈 때, 얘는 뭐예요? h분의, 이렇게, 저기 있는 0 플러스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표현하면은, 뭐, 왜? 그치? 미안해. 이렇게. 얘는 좌미분계수입니다. x좌표가 a보다 작잖아? x좌표 a보다 작은 거랑 a랑 비교한 거니까 좌미분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봐봐, 그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계산은 무조건 똑같네. 그치? 똑같은데, 어떤 경우에 조금 달라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a예요. 봐봐. 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가가고자 할 때 기하학적으로만 잘 해석하면 돼요. 맨날 숫자 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긴 요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얘는 이렇게 생겼어. 할 얘기가 좀 많아. 잘 봐. A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는 기울기가 1. 이거지, 그치?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요거에서 이야기 다 털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 fx다.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만 가까이 갈 때, 0 플러스로 할 때, h분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건 뭘까?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 a, fa랑 x좌표가 a보다 큰 데에서 a로 다가갈 때지, 그치? x좌표가 a보다 큰 데에서 a로 막 다가갈 때, 두 점제한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1이야. 여기에 점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1 아니야? 두 점제한 직선의 기울기가? 다 기울기가 1이니까. 요건 1이에요, 1. 야, 1이구나. 근데 바꿔서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하면은 이건 뭐지? 그치! 잘한다.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선생님 a, fa랑 x좌표가 a보다 작대요. 작은 데서 얘로 막 가까이 갈 때 두 점 지나는, 가까이가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럼 봐봐. 얘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만 가까이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는 얼마야? 물어보면 얼마야? 없어요.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야 직한값 쓸 수 있잖아? 그치? 얘 같지 않아. 수렴하지 않아요, 극한은. 그래서 얘는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의미가 f'a인데 f'a라는 값이 없다는 거네. 그래서 여기는 요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요 뾰족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긴 뾰족하게 생긴 점을 뾰족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뾰족점. 뾰족점이라고도 하고요. 첨점이라고도 합니다. 첨점에서는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지? 근데 다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다. 리미트 h가 0으로 막 가까이 가. 지금 잘라서 지금 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요 함수다. 리미트 h가 0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를 뭐게? 값이 있게 없게? 저 졸린 눈? 값이 있게 없게? 있어요. 좋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자. 쟤는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하잖아. 그렇지? 없으면 안 물어봤겠지?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다시 해볼게요. 정리를 할 건데,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풀 때 어떻게 풀라 했었냐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에다가 fa만큼을 뺄 거고요. 뒤에다 fa만큼만 더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 한번 정리해볼게요. 리미트. h가 0 갈 때, 이거 앞에 있는 거 먼저?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와 플러스
마이너스 h분의 f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를 비교할 건데 이거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은 h가 0 플러스로 갔을 때랑 h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조사해야 돼요. 그치? 근데 h가 0 플러스 가잖아? 그럼 얘는 뭐야? 우미분계수. 그치? 우미야, 우미. 우미? 얘는 뭔데? 좌미분계수. 그치? 그래서, 아, 우미 더하기 좌미구나. 좌미. h가 0 마이너스 가요? 이게 뭐야? 좌미. 그치? 좌미. 0 마이너스가 이게 뭐야? 우미. 그래서 얘는 우극한이나 좌극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좌미 플러스 우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구나. F'A의 몇 배 한 거 찾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얘는 뭐 물어본 거야? 얘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좌미 더하기 우미를 물어봤으니까 여긴 요 함수에서는 뭐 얘기한다? 좌미, 우미, 1, 마일 더 얼마? 빵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얼마? 역으로 얘는 존재하는 값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오케이? 살을 더 보태야 됩니다. 더 보탭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됐지? 더 보탭니다. 시계를 자꾸 보네? 더 보탭니다. 봐봐. 아까 전에 처음 다시 돌아올게요. 일로 갑니다, 일로. 선생님, F'A라고 하는 게 저 미분계수인데 순간 변화율인데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요거에 대한 값이 있어야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점 첫 번째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쫙 별어놓고 얘기했던 거고, 그렇지? 봐봐. 그 다음 뭐냐면 요거에 대한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h가 0 가잖아. 분모 빵! 분자도 어디로? 빵 가야 돼. 그래 존재할 수 있어. 두 번째 관점이야. 그럼 선생님 리미트 h가 0 갈 때 뭐가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0 가야지 0분의 0꼴 부정형이어서 값이 존재할 수 있대요. 이거지? 그럼 다시 요거 상수네. h가 0 갈 때 상수 2항에 리미트 h가 0 갈 때 fa 플러스 h가 fa랑 같아야지만 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극한값입니다. 극한값. h가 0 플러스 가면 a보다 큰 데서 a로 가까이 가는 거. h가 0 마이너스 가면 a보다 작은 데서 a로 가까이 가는 거. 좌극한값, 우극한값 어떻게 극한값. 뭐 같아야지. 함수값이 같아야지 여기는 얘는 존재할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미분 계수에 대한 값이 있으려면 뭐여야 된다. 연속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나? 정리 잘해. 그럼 다시 여기로 와봅시다. 그럼 선생님 1단원부터 쭉 훑어보자면은 1단원에서 극한 했었고 2단원에서 연속했었고 지금 하는 데가 도함수 미분계수지. 미분계수 미분 가능했을 때 일단 이거지, 그치? 그럼 1단원에서 얘기했던 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막 같잖아? 그럼 극한값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극한값 존재한 애들 요만큼 모아놓고 그 중에서 함수값이랑 같은 애들이 연속이었지, 그치? 그럼 그 중에 뭐가 있어? 연속이 있어요, 안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 쫙 모아놓고 그치? 함수값이 같은 거 요만큼 있는데 걔 연속이야. 근데 그 중에서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미분 가능한 애들이다. 벤 다이어그램상 이런 표현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를 찾아봐. 그러면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할 수 있어? 절대 없어.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좌미 우미 같아야 돼가 아니라 일단 뭐여야 돼? 처음이 연속이어야 돼. 연속인 상태에서 좌미 우미가 같아야지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어보자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연속이어야 하고요. 연속. 거기다 플러스 좌미와 우미가 같으면은 걔를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생님 좌미 우미가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뾰족점이 생기잖아? 그럼 무조건 뭐야? 미분 불가능이야. 그럼 뾰족점이 아니래. 함수가 막 이렇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쫙 얘는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봐봐, 선생님이 더 쉽게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미분 가능하다. 미분.
미분 가능하다. 라는 게, 미적분학이라는, 나 영어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미적분학에서 보잖아? 그러면은, 영어로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 번역을 하자면, 매끄러운 함수로 써 있습니다. 이게 매끄러운 함수 끝입니다. 이 매끄러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야. 매끄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민주가 매끄러워? 매끄럽지? 그치, 매끄럽지? 이거 다 뭐야? 다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근데, 쭉 하다가, 얘 매끄럽지 않네. 미분 불가능해. 이게 원래 맞아요. 그걸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게 막 이 쓰잘데없이 막 이렇게 쓴 요거가 다 풀어놓은 거야. 저거에 대한 해석을. 시작은 얘였고, 매끄럽다. 매끄럽지 않다. 요거였고, 걔를 쫙 풀었으니까 수학적으로 요만큼이 나온 거다. 시작은 매끄럽다가 먼저입니다. 알겠지?